기출문제 풀면서 배우는 학개론 편입니다. 학개론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용어입니다. 토지의 용어, 토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요거 공부한 다음에 질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부지하고 택지. 택지 안에 이제 부지가 들어가는 거죠. 택지 안에. 택지라고 하는 거는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 택지. 우리가 이제 주상공 뭐 이런 식으로. 부지가 큰 의미가 되는 거죠. 큰 의미의 부지. 모든 땅을 일컫는 건축 용지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포괄해서 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뭐 수도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낮이는 토지의 건물 기타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네, 낮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 권리도 없다. 이게 낮이. 그 다음 건부지하고 공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건부지. 낮이보다 그 가격이 낮게 평가되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건물 등이 부지의 채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감가가 되고요. 개발 제한구역 등 이용 규제가 있는 지역 내에서의 건물은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냥 공지는 한 필지 내 건물 제외하고 비워둔 토지. 건물 제외하고 비워둔 토지. 공지. 이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의 토지를 건부지, 건물의 부지. 그 다음 건물이 없고 여기 한 필지예요. 한 필지인데 건물 이외 비워둔 곳, 공지. 그 다음 필지하고 획지. 필지는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 1필지, 뭐 2필지, 3필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보통. 권리를 구분하는 법적 개념. 획지라고 하는 건 뭐냐? 감정평가에 보통 쓰이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하여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 가격 조건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가격 조건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그 다음 맹지하고 대지.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이렇게 토지에 둘러싸였죠.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이 도로에 맞닿은 부분이 없다. 이게 맹지. 대지라고 하는 건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의 접속면을 가져 자루형의 모양을 띈 택지. 요게 대지. 요게 대지. 건축법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대지. 법지하고 빈지. 소유권은 인정이 되고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법지. 요렇게 위에 집, 여기 A라고 하는 집, 요 B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요 사이에 여기다가 경사진 곳에 어떻게 하죠? 축대를 할 거냐. 여기 경사진대를 무너지지 말라고. 요 부분을 법지.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빈지. 빈지. 여기는 여기까지 육지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이제 소유권이 이제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소유권 누구, 여기 소유권 누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 바다하고 접한 바다하고 육지하고 요 사이를 빈지. 활용 수익은 있지만 여기 쓸 수는 있죠. 이렇게 해안가가 있잖아요. 쓸 수는 있지만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 토지. 여기에 빈지. 법지, 빈지, 맹지, 대지. 그리고 이제 요 전에 배웠던 금부지, 공지. 그리고 소지. 요건 이제 자연적인 땅, 소지. 그 다음 공한지, 유휴지의 휴한지. 공한지는 도시 내 택지 중에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한 거 공한지. 농촌 토지로 놀리고 있는 토지는 유휴지.
비옥도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 휴경하는 토지죠. 휴경하는 토지. 휴한지, 휴한지.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에 잠긴 토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포락지. 고압선 아래 토지, 선한지.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토지, 소지. 원지락고도 뭐 옛날에는 지문에 나왔습니다. 원지락고도 소지. 요거. 자, 토지 용어. 자, 1번 지문.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요거 뭐지라 그랬죠? 공지. 건물 있고 여기는 건부지, 여기는 공지. 건축법령에 의해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공지.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법상에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 이거는 뭐랬죠? 필지. 필지. 빈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이었으나 지반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에 하천이 된, 이거는 포락지. 바다나 하천이 된 토지, 포락지.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도로, 이거는 빈지. 비어있는 빈지.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이게 맞는 지문이죠. 이거는 맞는 지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토지 관련 용어 틀린 것. 택지 지역 내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라 한다. 이렇게 옮기는 거는 이행지. 맞는 말이죠.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 맞죠.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분되는 가격 수준에 비슷한 1단의 토지. 맞고요.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 이거 뭐라 그랬죠? 공지. 나지가 아니죠. 4번이 답이겠네요.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이거 맞고요. 여기는 이행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토지를 구분하는 게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누고요. 요 지역별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후보지. 지역 간 상호 간 전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분된 지역 내에 이행 변경 중인 토지는 이행지.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뀐다. 주거지에서 공업지구로 바뀐다. 공업에서 상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여기 안에서 노는 거는 이행지. 여기 안에서 노는 거 이행지. 여기끼리 바뀌는 것들은 후보지. 그래서 1번 질문에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요거는 이행지. 맞는 지문이었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다중주택에 관한 내용이네요. 다중주택이 아닌 것, 요건이 아닌 것. 자, 이것도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질문 내용 보겠습니다. 주택의 분류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누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공법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나는 구분하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학개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수월찮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김에 용어 정리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기본적인 거 알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이거를 나중에 가서는 또 헷갈린다. 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얘기. 한 명. 소유자가 한 명.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뭐가 있냐? 단독주택. 한 건물에 한 세대.
이 집이 통째로 내 거야. 그러면 한 건물 한 세대. 이거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고 해요. 다중주택. 요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 명 장기간 거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거, 실별은 욕실 가능하고 취사시설은 불가능, 건축조례에 의해서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 기준이 적합해야 되고요. 660제곱미터 이하, 3기층 이하. 요거는 네 가지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죠. 아마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공간 있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외우셔야죠.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자꾸 보시다 보면 외워져요. 하면은 다 외워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 나오고 공부 가면 또 나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요걸 구분할 수 있는 식으로 우선은 요 순서를 바꾸는 경우 있고요. 지문에서 여기 단독인데 다세대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지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요 구분은 우선 단독에는 다가구, 공동에는 다세대 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다 가구니까 기억, 이게 처음 우리 기억 니엇 하면 맨 처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 시옷은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여러 명. 기억은 맨 처음에 오죠. 1. 첫 번째 오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뭐 요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고 뭐 편할 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용어 정의만 보면 가구라고 하는 거는 혈연 관계없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거를 가구라 그래요. 요 집에 살고 있다 같이 그러면 여기를 한 가구라 그래요. 한 가구. 그럼 세대는 뭐냐? 어디서 생활하든지 주민등록상 구성원을 세대라 그래요.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잖아요. 주민등록 떼보면 쭉 나와 있죠.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세대예요. 한 세대. 자, 그런데 그게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오면 어떻게 틀리냐?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이 소유한 단독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똑같은 집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집주인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고 여기다 세를 주는 거예요. 세를. 여기 A라고 하는 대학생, 여기 이제 B라고 하는 직장인 이런 식으로 세를 주는 거예요. 집주인은 한 명이에요. 요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여러 가구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가구는 여러 가구가 있어요. 여기가 뭐 한 세대가 다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가구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구가. 다세대 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의 공동주택을 얘기해요. 여러 명이나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고 뭐죠? 이게 개별적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101호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뭐 1억 원 주고 들어왔어요. 여기는 B라고 하는 사람이 1억 1천 주고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다르다? 이러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 경우는.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차이는.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이런 차이구나. 집주인이 틀리구나. 당연히 집주인이 한 명이니까 이건 단독이구나. 집주인이 여러 명이네. 101호, 102호. 그러면 이건 공동.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 집만 보고 알 수는 없죠. 집만. 어떤 뭐 길 가다가 저 집 보고 저건 다세대야? 저건 다가구야? 이거 구분 못 해요. 할 수가 없죠. 이거 구분을 누가 해요? 못하지.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돼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다세대면 다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다가구면 다가구, 열리면 단독은 단독 다 나와 있어요. 구분을 다 돼 있어요. 하면은. 요거 보고 이거 다세대구나, 다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다세대면 다세대, 다가구면 다가구 이렇게 주택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보시면 지금 1번, 2번, 4번, 5번 지문이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한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고요. 실별 욕실이 설치되고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적정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건축 조례로 정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학생과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중주택에 대한 정의죠. 정의. 그리고 3번 지문은 학생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일 거. 요게 이제 기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숙사에 대한 설명.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모호회장 공동주택 쪽 기숙사를 말한다. 자, 일반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크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들어만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교와 한 공장 등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곳으로 기숙사의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대수의 50% 이상일 거. 임대형 기숙사도 똑같이 뭐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20실 이상 해당 기숙사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건 말한다. 뭐 똑같은 개념이죠. 단지 이제 임대형이냐 그냥 일반 기숙사냐 요 차이고, 요 기숙사에 대한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뭐 다른 과목에서도 반드시 나오니까. 요게 기숙사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요 지문 내용이. 요 지문들은 1, 2, 3, 4, 5번들은 다 하나도 놓칠 게 없네요. 전체 다 알고 계셔야 될 지문입니다. 학개론 처음 부분은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 없고, 제가 뭐 그냥 용어만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조금 지나서 이제 수요 공급 나오고 그렇게 나올 때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드릴 부분이 조금 뭐 있을 거예요. 있고 앞부분은 좀 쉬운 내용이니까 뭐 요거는 요 편으로 하고요.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